다이어트에 계속 실패하고 계신가요? 그것을 넘어 이제는 자포자기 상태신가요? 자포자기하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편하게 살자 생각은 했지만 행복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현대사회는 숨만 쉬어도 살이 찝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많은 것이 편리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편리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동수단도 많이 생겼죠. 그리고 앉아서 일하고 앉아서 컴퓨터 하나로 많은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너무 편리해졌죠. 패스트푸드가 생겨났죠. 요즘은 패스트푸드를 가지고 스마트푸드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가공한 음식이면 대부분 패스트푸드이고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간편식 그리고 스마트푸드라 그래가지고 가공한 건데 이건 몸에 좋다, 살짝 맞지 않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현대사회는 정말 숨만 쉬어도 살이 찌는 시대입니다. 그 이유는 편리함 때문이에요. 편리함. 우리는 왜 이제 편리한 것들을 만들까요? 이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이 기업들끼리 경쟁을 하잖아요. 근데 이 고객들의 선택을 받으려면 편리하고 빠르고 시간 아껴주고 노동을 아껴주는 것들이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최근에 챗 GPT라는 게 나온 지 벌써 몇 년 됐죠. 그게 그렇게 각광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이 글을 쓰고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이 시간을 바로 아껴준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챗 GPT가 생겨나고 이제 스마트폰은 생긴 지가 정말 오래됐죠. 그렇게 될수록 우리의 뇌는 쇠퇴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편리해지는 게 점점 좋아지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정말 크게 영향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과연 이 편리함이 올라갔는데 건강은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건강은 반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리함을 위해서 스마트폰이 개발됐죠. 스마트폰이 개발됐는데 과연 우리 삶이 진짜로 더 나아졌는지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물론 스마트폰을 쓰고 이게 뭐 타도한다 나쁘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다이어트 실패 원인과 우리가 그렇게 압박을 받고 있는 사회적 외모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나오고 보급률 있죠. 보급률이 이제 올라갔습니다. 대부분 스마트폰을 갖고 있죠. 그런데 자살률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무슨 스마트폰이 자살 기계다, 너무 무리한 인과 법칙을 적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다음에 제가 하는 말들은 모두가 동의를 할 거예요. 우리는 굳이 보지 않아도 될 남의 집 경사를 우리는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우리가 물어뜯지도 않아야 될 대상이 하루에도 몇 개씩 생기죠. 악플을 달게 되고, 뭔가 누가 죄졌다 그러면 마녀사냥하듯 굳이 나한테 피해 준 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굳이 또 분노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분노가 일어날 만한 일을 그렇게 많이 겪지 않아도 됐다고요. 그리고 남의 집 경사를 그렇게 많이 볼 환경이 아니었는데, 요새는 남의 집 경사를 막 하루에 수백 번씩 보고 내가 엄청나게 분노할 일들을 하루에 수십 번씩 보게 된다는 이 말입니다. 과연 행복도가 올라갈까요? 우리가 사실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도 뭔가 삶은 고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안 그래도 삶이 좀 난이도가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 더 고통스러워진 것 같아요, 삶이. 확실합니다, 이거. 그래서 남의 집 경사를 수십 번씩 보게 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본능과도 좀 위배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남의 굉장히 좋은 일들을 모두 축하해 주지 못할 만큼의 나쁜 인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에서 생각보다 기쁜 일들은 비율적으로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 스마트폰 안에서는 어떻죠?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매사 다 행복하대, 매사 다 기쁘대, 매사 오늘은 너무 다 특별한 일이. 근데 그게 이제 우리는 의심을 안 해요. 실제로 그런 척 하면서 사진을 찍고 올리고 인증을 다 해버리잖아요. 우리가 맛있는 데 가면 뭐예요? 왜 사진 찍어요? 내가 보려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인증하려고. 내가 이렇게 행복한 걸 먹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싶잖아요. 더 과장해가지고. 그래서 이 환경 안에서는 엄청나게 과장된 기쁨이 계속 이 화면 속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 화면 속, 이 작은 이제 인스타 피드 화면 속에 막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뭐 누구는 여행을 갔대. 오늘 한번 인스타 피드 이렇게 열어봐서 여행 피드를 무조건 볼 수 있을걸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나는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영상 찍으려고만 해도 지금 5시간이 걸린 거 아세요? 이 영상 콘티 짜는데 얼마나 지루한 작업인데. 인스타 피드 보면 다 여행 가고 있는 것 같아. 다 그렇게 여유가 많나 봐.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다들, 그리고 그렇게 긍정적이야. 삶을 다 너무 기쁘게 살아. 저는 이거 원고 작업하는데 욕만 몇 번 한지 몰라요. 잘 안 돼가지고. 근데 그렇게 보고 있다 보면 순간 저는 그냥 잘 살고 있는 거거든요. 성실하게 열심히 하게. 근데 인스타피드를 보다 보면 순간 괜히 느끼지도 않을 불행이 느껴져요. 막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느냐, 진짜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이렇게 막 이제 올리잖아요. 그래, 나도 좀 행복 좀 만들어 봐야 되겠어. 그래서 스스로 막 이벤트를 만들어냅니다. 좀 더 과하게. 그래서 보통 뭐 여행도 이제 인증샷 찍으러도 많이 가죠. 진짜 여행을 좋아하셔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호캉스도 가고 정말 맛있는 다이닝을 이제 예약해서 막 이제 갑니다. 가서 인증샷을 찍어서 엄청나게 나도 그럴싸한 행복을 만들어서 올립니다. 올려서 좋아요도 받고 댓글도 받고 이 DM으로 야 거기 얻어야 너 좋겠다 막 이렇게 받아요. 이게 이제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면 막상 올렸는데 내 삶은 막상 변화되지가 않거든요. 막 그렇게 행복하게 올렸는데 시간과 돈 써서 막 올렸어요. 그리고 좋아요를 막 받았어요. 그래서 막 조금 순간은 기분은 좋았는데 막상 올려보니까 똑같아. 그냥 나는 출근을 해야 되고 뭔가 대출금은 계속 갚아야 되고 뭔가 또 이번 주에 문제가 한 2가지 더 생겼고 뭔가 또 오늘 일은 너무 하기 싫고 똑같은데 이 인스타 안에서 스마트폰 안에서의 또 다른 나를 내가 만들어가면서 굉장한 불행감이 느껴진다는 거야. 이거를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거를 보기만 해도 사실 그렇게 엄청난 기쁜 마음이 안 드는데 내가 또 그런 삶을 또 만들어야 돼. 이게 전 연령에 좀 분포돼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나도 이런 척을 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굉장한 무력감과 우울감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됩니다. 이게 뭐예요? 나는 정말 기본값을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는데 어떠한 가짜 세상, 스마트폰 안에 이 가짜 세상을 우리는 이제 시각적으로 보면 그거를 뇌는 진짜인지 거짓인지 거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면서 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평범하게 이렇게 기본값을 잘 살고 있는데 인스타에서 보니까 가짜 인생이 막 이렇게 살아요. 가짜 인생이 막 이렇게 보여. 뭐 여긴 뭐 여행, 뭐 누구는 뭐 결혼, 그리고 뭐 맨날 맛있는 데 먹는데 누구는 뭐 하고 그리고 난 너무 행복하다는 글을 누가 막 올려요. 막 이랬고 저랬고,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백 받은 것도 올리고 남자친구가 노래해줘가지고 막 기타 쳐준 것도 올리고 막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근데 이 스마트폰만 없었으면 내가 이 가짜 삶을 내가 안 봐도 되잖아요. 이걸 보는 순간 뭘 느껴져요? 이게 가짜인 줄 알면서도 우리의 뇌는 이걸 진짜로 받아들이니까 보세요. 이제 이 격차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 격차가 인간이 안 느끼겠습니까? 뭔가 격차. 실제 내 삶은 이래. 이 격차가 이제 우울감을 만들어내는 요소예요. 이 격차가, 이 갭. 이거 제가 무슨 뭘 명명을 해야 되겠어. 하나의 언어로. 뭔가 우울의 갭.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몰라. 나도 만들어버려야겠다. 그냥 나도 이제 만들어버려. 이런 삶을. 막 이제 만들어요. 막. 돈이 그래도 여유가 좀 있으면 막 이제 여행도 가고. 근데 제가 좀 자금이 부족해. 그러면 이제 척을 해야 돼. 척. 진짜 나는 엄청 긍정적이고 나는 뭐 잘하고 있고 그리고 뭐 나는 운동을 해가지고 오늘 진짜 승리했고 막 이런 걸 막 올려요. 운동 뭐 1년 한다 그래서 저는 삶이 바뀐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근데 이게요, 누군가 이제 또 이거를 봐, 내 거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저 높은 걸 더 올리는 거야. 막 올리는 거야. 이제 거기서 막 이제 차도 올리고 자랑해, 비교해. 그래서 저는 이거 자체가 이제 잘못됐다고 보는 게 아니고, 왜 나는 이렇게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잘 살고 있는 이 평행선이 깨져버린다니까요. 여기로 와요. 여기로 와.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래서 계속 피드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뭐 말씀드렸죠? 스마트폰 폰 보급률이 올라갔는데 자살률이 올라갔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 자살률. 그래서 이제 외모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스마트폰이 출현하고 나서 이 외모의 기준도
굉장히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이제 보통은 우리가 평생 만나는 사람들이 저는 뭐 수천 명? 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평행선이야. 그냥 평생 그럭저럭 생긴 사람들만 만나면서 우린 살아요, 사실은. 그럭저럭 그냥 너가 그렇게 생겼구나, 나도 이렇게 생겼어, 이러고 이제 사는데, 뭐 간혹가다 좀 더 뭐 잘생긴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 세상에 들어오면서 뭘 만나죠? 정말 엄청난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제 의학이 발달된 것도 있고,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더라도 굳이 우리가 살면서 보지 못했을 사람들도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다고요.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이라 볼 수 있고 몸매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이어트 인스타가 굉장히 이제 뜬 거예요. 이제 다이어트와 이제 운동을 알려주시는 인스타 그 스타분들이 많죠. 굳이 우리가 인생에서 크게 이제 굳이 안 봐도 될 사람들이라 그러면 웃기지만, 한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여기서도 어쨌든 간에, 근데 나는 너무 평범해. 진짜 나는 일반인이야. 나는 그냥 진짜, 그리고 행복해, 이대로도.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래버리네. 몸매가 이래버리네. 와, 얼굴도 이래버리네. 보니까 남편도 이래버리네. 와, 또 이래버리네. 이래버리네. 이게 뭐죠, 이제? 이게 이제 그 갭이라 그랬죠. 우울의 갭. 그래서 기준이 이제 이만치 가는 거예요. 기본적인 외모의 기준이.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좀 열등감이 있고 자존감의 자본이 풍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다이어트 할 거야, 나 성형할 거야, 몰라, 나 때려치고 돈 벌어볼 거야 라고 이제 막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 이 상태인데 굳이 안 느껴도 되는 열등감을 느껴가지고 이상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굳이 그렇게까지 많이 만나지 않아야 될 연예인이 아닌 뭔가 10% 이상 기준의 그 기준도 사실 무슨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사회가 만들어진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몸매와 얼굴을 가지신 분들을 우리 인스타 방구석에서 맨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네 하니까 내가 부족해 보이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불행이 증폭되겠죠. 그래서 사실 자존감이 기본값 이상 되는 사람들도 그냥 살기만 하면 조금 불행감이 더 느껴지는 시대이긴 해요. 그래서 내 행복을 내가 지키자라는 기술이 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모 기준도 이제 높아지는데, 체중도 외모 중에 하나의 기준으로 인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체중에 대한 기준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충분히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물론 너무 이제 고도비만이고 너무 많이 먹어서 과체중이 된 분들은 건강 때문에라도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지만, 진짜 나 평범해, 잘 살고 있어, 그리고 여기서 뭐 좀 더 운동해가지고 살이 좀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막 이런데, 기준이 이제 여기로 와버렸다 그랬죠. 체중의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막 이런 저런 걸 막 팔아. 전 이거 먹었어요. 아니요, 전 이거 먹었어요. 아니요, 전 이 운동기구를 사용했어요. 어떻게 되죠? 이 뇌는 모른다니까요. 이 진짜인 줄 알아요. 이렇게 인스타 피드 안에서 생활이. 그래서 삽니다. 어떻게 되죠? 이게 반복될수록 평범했던 내가 다이어트 실패와 요요를 겪으면서 체중이 더 이제 여기까지 와버렸어. 어떻게 이 갭이 더 차이 나죠. 원래 평범했던 나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단단한 자존감을 가지면 이거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삶은 원래 이래요. 정말 이럽니다. 그냥 천천히 올라가는 건데, 여기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판치고 있으니 스마트폰에 빨리 할 수 있다, 돈 1,000 벌 수 있다, 한 달 만에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 막 이렇게 빨리 가려고 하다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인생 천천히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세상은 굉장히 편리해지고, 뭐 의료가 엄청나게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다이어트 시장은요, 그리고 보조제, 영양제는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우리의 살이 점점점 늘어가는 이유가 전 여기에 있다고도 봐요. 이거랑 더불어서 이제 편리를 위한 음식에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음식을 너무 이제 가공식품들, 기업들이 편리함을 위해서 빨리 먹으라고 그러니까 정말 대량 공급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가공식품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초가공식품이라 그러죠. 또 그런 것들을 위주로 먹다 보니까 또 살이 너무 찌고, 또 이런 비교 스트레스 어떻게 풀어야 돼? 이런 비교 갭, 우울 갭이 있는데, 이런 걸 풀려면 또 그런 초가공식품으로만 또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이 들죠. 또 그런 음식들만이 폭식이 또 가능해요. 사실 막상 건강식으로는 폭식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또 폭식의 원인은 초가공식품에 있다, 이런 부분도 강의로 한번 다뤄드려야 되는데 제가 다음에 꼭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갖 사회적인 기준들이 여러분들을 열등의식을 느끼게 하고
불행의 굴로 여러분들을 넣고 있다. 순진한 여러분들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다이어트나 이런 걸 시도하다가 정말 평범했는데 고도비만으로 가신 분들이 정말 많고, 이 굴레, 이 악순환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